지난해 고산 옛 세무서터에 있는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4.3 유족을 위한 기관이 생겼다고 해서 그곳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상담자는 그간 겪어온 나의 삶과 그 과정에 공감하면서 이제는 마음 편히 계시고 그간 살아온 과정을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밝히시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편지를 써 올립니다. 그리운 두 분께 제주 근대사의 비극 4.3 사건은 제가 2살 때 일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로 인하여 이데올로기라는 굴레 속에 옥살이를 하시다가 1950년 6월 25일 당시 행방불명이 되셨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버님께서는 2013년 4.3 사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4.3 희생자로 결정되셨으며 이후 억울한 죄명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근거해 2025년 3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4.3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되었고 범죄 증명이 전혀 없음에도 계엄사령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니 이는 모두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님 무죄 판결이 요지입니다. 이제 살아생전 수많은 고초를 겪었을 아버님을 생각해 봅니다.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 못하는 상태에서 응석 한번 부려보지 못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만은 끝이 없습니다. 제게는 어머님에 대한 기억 또한 슬픔으로 시작됩니다. 남편 석방 등 여러 삶의 무게 때문에 생긴 병으로 수십여 년을 휴양소와 병원에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면회갈 때마다 하염없이 바라보시던 그 슬픈 눈빛, 그 가련한 모습이 제 기억에 가슴 아프게 각인되어 남아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은 언제나 한결같고 간절할 따름입니다. 낳아주신 고마움, 그리운 마음을 오늘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2026년 7월 아들 재수올림. 제가 중앙중학교에서 남학교인 중앙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신엄중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때 신엄중학교는 학생 수가 110여 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였습니다. 남학생 수는 그 절반이었는데 이 남학생들이 전임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패기도 없고 심지어는 여학생들에 밀리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당시 학생부장 역을 맡았던 저는 이 남학생들에게 패기와 남성스러운 의젓함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결정한 것이 청소년 활동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청소년 단체가 있었지만 저는 스카우트를 선택했습니다. 연맹에 찾아가서 사연을 말했고 연맹의 도움을 받아 창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창단을 하니 스카우트는 야영을 중심으로 하고 규율을 엄미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경험이 없고 갖춘 기본 지식이 없었던 저는 할 수 없이 지도자 기초과정을 이수했고 이어서 지도자 상급 훈련을 2번씩이나 이수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지도자들이 거친 훈련은 교수, 부교수 과정도 마쳤습니다. 물론 신암중학교 학생들은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서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외에 저는 신암중학교를 나온 이후에도 여러 스카우트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제가 참여한 스카우트 지도자들은 학생들 지도뿐만 아니라 여러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나는 봉사는 1991년도에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던 제17회 세계 잼버리 때였습니다. 3만여 명 이상이 모인 그 스카우트들 속에서 저는 운영요원으로서 열심히 일했고 그 과정은 지금도 커다란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저는 퇴임 후에 스카우트 연맹장을 맡아서 스카우트 연맹 50년 역사를 정리하는 그런 행사와 함께 여러 많은 스카우트 활동을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스카우트 활동에 의해서 저는 현재 중앙연맹 평생 회원이기도 하고 제주연맹 원로 스카우트 회원이기도 합니다. 스카우트는 제 인생에 커다란 이정표 역할을 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정년 퇴임을 한다는 것은 가장 자랑스럽고 영예로운 일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정년 퇴임식을 갖는다는 것 또한 영예로운 일입니다. 저는 당시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는데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마련해준 퇴임식 준비 때문에 성대하게 훌륭한 퇴임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초임인 무릉중학교 때 제자들이 찾아서 축하해 준 것과 중앙여중 때 제자가 이제는 교사가 되고 시인이 되어서 저에 대한 헌시를 낭독했던 기억이 기분에 가슴에 와 닿습니다. 먼저 화이부동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로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임진왜란 때 명제상 서해 유성룡은 이 화이부동을 설명하면서 화는 음식에 맛을 더하는 것이고 동은 물에 물을 더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음식에서 비빔밥은 거기 넣어지는 각종의 채소들 또 고추장과 참기름은 각각의 독특한 개성 있는 제 맛을 내지만 조화로움으로써 오히려 더 훌륭한 맛을 냅니다. 반면 물에 물을 더하는 것은 남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고 자기 줏대도 없이 행동하는 부하 내동을 말합니다. 저는 화를 강조하고 동을 배척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두 번째, 고해 부처 안여손이라는 말입니다. 추사 김정희 충남 고택이 벽에 걸려있는 글입니다. 이 말에서 고해는 훌륭한 모임, 최고의 모임이며 부처는 남편과 아내, 아녀는 아들과 딸, 손은 손자입니다. 정리하면 가장 훌륭한 모임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 손자의 3대가 함께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힘들게 겪었기 때문에 이 말을 특히 강조합니다. 가정이 가훈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차 탁마입니다. 돌을 쪼개고 다듬고 갈아서 옥인 보석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학문과 수양을 연마할 때 인용되는 말입니다. 저는 이 글을 만농 홍정표 선생님께서 써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평생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이 의미를 새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기억이 책장을 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가슴에 새겨둔 세 가지 신조를 바탕으로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도 저마다의 인생이란 책을 가장 아름답고 당당한 사연들이 담긴 기억으로 외워나가기 바랍니다.